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어제 영상을 올렸던 미래 반도체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나마 고민이 덜 됐을 텐데 잘 나와서 어째 더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약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를 수요처들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사였죠. 삼성전자의 유통사는 국내 3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미래 반도체가 가장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작년 매출액 기준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실적도 확실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업종 매력도 자체가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가 업계 1위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대 강점은 규모가 매우 작다는 거.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 초반대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죠. 그래서 종합적인 제 의견이 공모가를 밴드 하단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에 확정을 해줘야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어둡다 보니까 공모가를 낮춘다고 해도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볍다는 메리트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그 매력이 이 단점들을 덮고 변수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까요? 경쟁률이 무려 1576.56대 1을 기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꽤 높은 경쟁률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뉴로메카와 T3보다는 낮고요. TFE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거예요. TFE가 1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주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높은 경쟁률이 무조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선 기관들의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자,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 밴드 상단인 6,000원 이상 비율이 97.14%나 됐습니다. 초과 비율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14.08% 정도가 존재했고요.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기관들은 공모가 상단의 배정을 받아도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우선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3.81%, 참여 건수 기준으로 3.66%입니다. 확약 비율은 낮네요. 아무래도 규모적인 메리트를 보고 단기 승부 보려는 기관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확약 비율은 경쟁률에 대비해서는 매우 아쉽기는 한데 우선 이 정도 수치들이면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최종 공모가는 최상단인 6,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공모 규모는 약 216억 원, 시가총액은 약 866억 원 규모 정도로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죠. 네, 환불까지는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1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장은 1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시 청약 예정인 오브제는 1월 30일 상장 예정이라서 다행히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4.93%인데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공모 주주들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기존 주주의 비율이 조금 있으면서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16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 메리트가 확실히 큰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 높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상단 이상이 대부분인 반면에 확약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보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가볍다는 게 장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딱 이런 조건들만 놓고서 보면 참여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걸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가격이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이 되면서 상단 기준으로 계산한 펀은 4.42배가 되거든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 그렇다면 같은 삼성전자의 유통회사이면서 업계 내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SAMT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단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추가 상승 여력이 과연 있을까? 살펴봐야겠죠.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기대 주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3년 예상 순이익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적용 펀은 SAMT의 퍼인 4.5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6,732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50% 이상 차이가 좀 나줘야 그나마 보수적으로 20-30% 정도를 잡고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여전히 공모가 6,000원이 큰 매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래반도체와 가장 연관성이 큰 두 종목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반도체 업황은 매우 어두운 반면에 삼성전자와 SAMT의 주가는 최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 주가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제가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본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과거 데이터들에 입각을 해서 상장일 수익 가능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최근 공모주들의 성적을 보시면 T3와 동시 상장했던 TFE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핀텔인데요. 핀텔은 AI 영상 분석 기업으로 업종 매력이 좀 떨어졌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았어요. 한 8%대 정도? 그리고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도 낮은 편이라 엑시트할 가능성이 꽤 높았고 비교 대상 기업인 이노 대비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막 죽을 쓰고 있어서 핀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고 봤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단점이 정말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장점은 규모 메리트였어요.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으로 가벼웠거든요. 공모가는 8,900원이었는데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10,000원 미만이라는 게 가끔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청약 경쟁률 6.42대 1을 기록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외면을 받은 종목이었는데 상장일 고가 기준 77%나 오르면서 혼란을 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만큼 규모적인 메리트의 힘이 크다는 것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었던 종목들을 볼 텐데요. 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공모주들 30% 이상 수익 구간이 다 나왔다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공모가가 10,000원 이하였던 최근 공모주들을 한번 뽑아서 살펴봤어요. 혹시나 정말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없이 절대적 금액 수준이 상장일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봤더니 공교롭게도 바이오노트부터 해서 OSP까지 모두 수익 구간이 나왔더라고요. 보면 다른 기업 내용이나 수요 예측 결과 등등을 따져봤을 때 손실 가능성이 커 보였던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상장한 반도체 관련주들만 볼 텐데요. TFE, JI테크, QRT, 저스템 정도가 있었고요. T3와 동시 상장한 TFE, 뉴로메카와 동시 상장한 JI테크는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QRT는 공모가의 절대적인 수준도 너무 비쌌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떨어졌고 규모도 좀 애매했고요. 이 중에 저스템만 3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와줬는데요. 저스템도 사실 공모가에 대한 기관의 평가도 엄청 엇갈렸어요. 밴드 상단과 하단 분포가 막 고르게 있어서 밴드 중간에 결정된 그런 종목이었죠. 그리고 확정된 공모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히 있었고요.
실적도 좀 정체된 경향이 있는 데다가 유통 물량도 50%를 넘어가고 그래서 패스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도 반전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저스템도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이고 시가총액이 800억 원 미만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로 가볍지만 손실을 안겨준 TFE도 있기는 하니까 동시 상장이라는 변수도 꼭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미래반도체는 우선 동시 상장은 아닐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죠. 미래반도체도 오브젠과 동시 상장이니까요. 오브젠의 결과까지 참고를 해야겠죠. 자, 아무튼 규모 메리트가 공모주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미래반도체도 업종 매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편이고 또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라서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낮다는 거, 이런 조건들이 단점을 어쩌면 커버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핀텔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청약에 참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괜히 위니아 에이드 얘기를 꺼내서 좀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둘의 차이점 포인트도 결국에 규모입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유통 가능 금액과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기는 했죠. 그러니까 결론, 미래반도체 공모주를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규모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에 확정된 공모주들은 상장일 수익 구간이 나왔던 과거 사례도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규모 메리트에 기대를 걸어볼 분들은 참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핀텔처럼 막 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비례까지 참여를 해보겠지만 미래반도체 가격에 대한 저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해도 상승률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는 청약일의 경쟁률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균등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수요 예측 결과와 과거 데이터 사례들이 있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고요. 다각도에서 좀 살펴보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브젠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